안녕하세요. 10월 16일 생생베트남 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하노이에서 있을 대규모 도박 사건 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킹클럽 도박 사건 재판 소식입니다. 하노이 인민법원에서요,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 날짜가 잡혔군요. 네, 10월 28일에 첫 재판이 열리고요. 피고인이 무려 141명이나 됩니다. 141명이요? 정말 많네요. 어떤 사람들인가요? 전직 고위 관리도 있고요. 기업가, 변호사, 심지어 가수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도 3명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하군요. 혐의는 뭔가요? 베트남인 2명하고 외국인 3명은 이제 도박 조직 혐의고요. 나머지 136명은 도박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직 고위 관리 이름도 거론되던데요. 네, 맞아요. 전 푸토성 부임민원장 호다이중, 그리고 전 호아빈시 당서기 응공옥 등도 피고인 명단에 있습니다. 주동자는 한국인이라고요? 네, 김민상이라는 한국 국적자인데요. 이 사람이 킹클럽을 통해서 전자게임 형태의 도박을 운영했어요. 총 도박 자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1억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조 6천억 동이 넘습니다. 2조 6천억 동이요? 정말 큰 규모네요. 그렇죠. 김민상은 여기서 이제 부당 이익으로 한 92만 달러, 그러니까 220억 동 이상을 챙긴 걸로 조사됐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잡혔나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지금 도주 중이라서 수배 상태입니다. 재판은 내년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하노이에서 소시지가 대량 압수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노이에서 무표기 소세지, 그러니까 베트남어 라벨이 없는 외국 브랜드 소세지 1.5톤 이상이 압수됐습니다. 1.5톤이요?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하노이 경찰 경제부패범죄수사경찰국 PC03하고요. 시장관리 제14팀이 협력해서 적발했는데요. 뚜리엠 지역의 한 창고였습니다. 아, 창고에서요? 근데 뭐가 문제였던 거죠? 이게 외국 브랜드인데 베트남어 보조 라벨도 없었고 품질 검사 서류나 관련 송장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했군요. 그렇죠. 물품 가치만 약 1억 3천만 동 정도로 추산되고요. 소유주인 팜티 선 씨라고 1980년생인데 진술하기로는 몽카이에서 대량으로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로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노이랑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약 9,75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검증 안 된 식품은 참 위험하죠. 네, 맞습니다. 다음 소식은 땅락성에서 있었던 사기 사건이네요. 네, 사망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기 사건입니다. 땅락성 공안이 56세 탄 반장 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어요.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친 건가요? 이게 좀 오래전 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008년에 호치민시에 사는 마이반 뚜엔 씨 부부가 이 장 씨에게 에아록 지역 농지 30헥터를 구매를 맡기고 돈 7억 동을 줬어요. 그리고 토지 관리도 맡겼고요. 네, 관리를 맡겼는데 그러다가 2021년 9월에 그 땅 주인인 뚜엔 씨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걸 이 장 씨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뚜엔 씨 딸에게 연락해서는 아버지가 토지 구매 대금으로 8천만 동 빚이 남았다. 이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따님이 돈을 보냈나요? 네, 그걸 믿고 수수료 500만 동까지 더해서 총 8,500만 동을 장 씨에게 송금했습니다. 장 씨는 그 돈을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그랬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다음은 동탑성 소식입니다. 불법 대출 전단지를 뿌리다 잡혔다고요? 네, 불법 대출 전단지 살포 적발 소식인데요. 동탑성 까오란시 공안이 두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10월 12일이었고요. 네. 타융 우엔성 출신들인데 류영민득 1995년생하고 응웬반 롱 1989년생입니다. 현장에서 증거물도 나왔겠네요. 네, 전단지 한 1,000장 정도 나왔고요. 휴대전화 3대, 신분증 같은 것도 압수됐습니다. 전단지 내용 보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최대 800만 동까지 빌릴 수 있고 25일 동안 매일 5만 동씩 갚는 방식이라고 광고했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요? 네, 경찰이 인근 복사가게까지 수사해서 추가로 전단지 32,400장을 더 압수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꽤 컸던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컨터시의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돼지고기가 유통되다 적발됐다고요? 네, 질병 감염 돼지고기 유통 적발 소식입니다. 컨터시 당국이 도축장이랑 시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라고 하죠. 여기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발견해서 폐기했습니다. 언제 적발된 건가요? 10월 9일에 컨터시 공안이 빈 튀염에 있는 한 도축장을 검사했는데요. 검역도장이 찍힌 돼지고기 120kg에서
ASF 신속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겁니다. 도축장에서요. 그럼 시장까지 퍼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빈투이 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 2곳을 추가로 조사했더니 거기서 나온 시료 12개 중에 10개에서 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신선육, 냉장육 다 포함해서요. 아, 그럼 폐기된 양이 꽤 많겠는데요. 네, 총 840kg 이상을 폐기했다고 합니다. 먹거리 안전에 정말 신경 써야겠습니다. 이번엔 하노이에서 가짜 생수 소식이네요. 네, 가짜 라비 생수 제조하고 유통하다 적발된 소식입니다. 하노이 공항이 푸동 지역의 한 시설을 덮쳤는데요. 어떻게 만들었나요? 가짜 생수는. 좀 어설픈데요. 폐기단 라비 19리터짜리 물통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정수된 수돗물을 채워넣은 거예요. 수돗물이요. 네, 그리고 헤어드라이어 같은 걸로 위조라벨하고 뚜껑을 붙였는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구별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와, 그럼 감쪽 같았겠네요. 얼마나 만들어서 팔았답니까? 하루 평균 한 100병 정도 만들었고요. 만드는 데는 병당 10,000동 정도 들었는데 팔 때는 실제 라비 가격이랑 비슷하게 한 7만 동 정도에 팔았다고 해요. 수익이 꽤 컸겠는데요. 그렇죠. 지난 3월부터 10월 초까지 한 2만 병 정도를 하노이 지역에 유통시킨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잡힌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용의자는 뭐 수돗물을 정수해서 썼고 자기도 마셨다고 주장했다는데 경찰은 지금 유통 경로를 추적하고 아직 팔리지 않은 가짜 생수를 회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탑성에서 마약 관련 검거 소식이 있네요. 네, 마약 사용 조직 검거 소식입니다. 봉탑성 까오라인시 공안이 마약류 불법 사용을 조직한 혐의로 까오라인시에 사는 부이 민찌라는 남성 1997년생인데요. 이 사람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조직적으로 투약을 했다는 건가요? 네, 10월 13일 저녁에 공안이 제보를 받고 까오라인시의 한 주택을 급습했는데요. 거기서 이치 씨가 후인 반뚜원 등 다른 3명에게 마약 투약을 조직한 현장을 덮친 겁니다. 현장에서 증거물도 나왔나요? 네, 마약 오봉지하고 전자저울 같은 것들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건터시에서 아동을 동원한 구걸 조직 소식입니다. 네, 아동 착취 구걸 조직 수사 소식입니다. 건터시 공안이 9세에서 15세 사이 아이들을 동원해서요. 구걸을 시키거나 불뿜기 공연 같은 걸 시켜서 돈을 벌고 이익을 챙긴 조직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동자는 누구인가요? 불룡성 출신의 응우엔 반 루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전에도 경찰 관리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공범으로는 이 루엄과 같이 사는 여성, 류영티 투짱, 그리고 짱의 남동생 등이 지목됐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동원했나요? 이 사람들이 혈연 관계도 없는 여러 아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주로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아이들한테 불뿜기 공연 같은 걸 시켜서 돈을 벌게 한 겁니다. 아이들이 번 돈은 어떻게 됐고요? 루엄이 감시자까지 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번 돈은 전부 루엄하고 짱에게 전달됐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사기 주의보네요. 네, 온라인 납치빙자 사기 주의보입니다. 이게 계속 경고가 나가는데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요. 어떤 수법인가요? 주로 공안, 검찰, 법원 같은 사법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 자녀를 납치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점점 진화한다고요? 네, 단순 협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막 조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초국가적인 사기 조직이나 인신매매하고 연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노이에서는 사기범한테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던 대학생을 경찰이 구조한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다음은 응해안성 소식입니다. 폭우 때문에 산사태가 났다고요? 네, 응해안성 산사태 발생 및 고립 소식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이것 때문에 응해안성 산간 지역에 아주 심각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어떤가요? 외딴 소수민족 마을들, 타이족 마을들인데요. 반퍼이나 짜키아 같은 여러 마을로 가는 길이 아예 막혀버렸습니다. 마을들이 고립된 거죠. 지난번 홍수 피해도 있었던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 지난 9월 홍수 때 이미 고립됐던 일부 마을들이 이번에 또 고립됐고요. 설상가상으로 응암 이면의 4개 마을, 여기는 주민이 1,500명 넘게 사는데 여기도 추가로 고립됐습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타이 옹유엔성에서 감사 행사가 열렸다고요? 네, 타이유엔성 태풍 피해 복구 지원 감사 행사 소식입니다. 타이유엔성이 10월 15일에 보응우엔잡 광장에서 행사를 열었어요. 어떤 행사였나요? 제11호 태풍 피해 복구 작업을 도와준 군하고 경찰, 그러니까 무장력에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습니다. 아,
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군요. 네, 성 지도부가 복구 작업에 헌신해준 군경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하면서 26개 단체의 표창장도 수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